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해설 못했던 이 이누이트 이글루 문제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 2개 정도 문제 좀 풀어봤었는데, 여기는 단락나누기였고 밑에는 그냥 윤문의 법칙이나 독서 개념 같은 거를 적용해서 도식화를 하거나 문제를 풀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거 해설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누이트, 에스키모 하면 연상되는 것 중 하나가 이글루래요. 그러면 이 첫 문장에서는 지금 이글루라는 화제를 제시해 준 거겠죠? 그들은, 에스키모인들의 주거 시설에는 빙서를 이용한 집 외에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쪽에는 무언가가 더 제시될 겁니다. 목재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 등이 있대요. 이글루라는 말은 단어를 좀 풀어갖고 좀 설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어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건지. 이러한 주거시설이라고 하면 빙서를 이용한 집 외에도 목재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 등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제 이러한 주거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총칭이었으나, 그래서 총칭이라는 이런 단어도 썼네요. 눈으로 만든 집이 외지인의 시선을 끌어 그것만 일컫는 말이 되었다.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이건 이글루가 빙서를 이용한 집이라는 타이틀만을 가지게 된 이유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이글루는 눈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반구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이 될까? 그 다음에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데요. 여기서는 전개될 내용을 2개를 암시를 해줬어요.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글루에서는 난방을 어떻게 하는지. 이 문단 구성의 원리의 완결성을 위해선 이 2가지를 둘 다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뒤에서. 그래서 일단이라는 지금 적소어가 쓰였거든요. 일단, 우선, 먼저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병렬식 구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개하는 내용은 1번, 처음으로 썼던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얼음집으로 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이라는 접속어를 썼고, 다음으로 뭘 하고, 다음으로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눈 벽돌로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대요.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벽에 빈틈을 메워주고, 어느 정도 눈이 녹으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대요. 이 과정이라고 하면 불을 피우고 얼음을 녹이고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 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대요. 이러한 과정, 얼음집으로 변하게 하는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글루가 뿌옇게 보이는 것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이라고 합니다. 빛의 산란 부분을 다른 분단으로 카운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과정이라고 이제 지시어를 써줬기 때문에 여기 전체는 여기와 같이 상응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문단은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이것이 바로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라는 그 의미의 동어치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이 접속어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전개를 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이유는,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개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안 했던 게 있는데, 일단 하면 이제 과정의 설명에 대해서 이어갈 것이고, 아까 말했었고, 여기 총칭이었으다, 여기 나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면요, 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교가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랬으나, 과거에는 이런 총칭이었으나 현재는 외지인의 시선을 끌어 이런 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질의 변화를 좀 말해주기도 하고요.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주기도 해요. 어쨌든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2개 이상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고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래요.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는 요 이유는 적도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래요. 다른 이유가 나왔네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첫 번째였고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둔대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의 영역의 단파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그러면 이건 반대되는 내용이 제시되겠죠.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흡수된다. 이 때문에 복사파인 장파가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이것을 갖다가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온실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대요.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온실효과와 온실유리와 이글루는 이제 작동 방식이 비슷한 거죠. 장파가 흡수되는 점을 이용해 온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이 보충해주는 문단인데 일단은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봤을 때 이글루의 특징이라고 하면 극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안쪽은 굉장히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정의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 이글루 안이 추울 때라는 다른 상황을 좀 제시해 줬습니다. 상황에 지금 전환이 일어났어요.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대요. 바닥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래요. 왜냐면 물을 뿜으면 시원해지는 건데 이누이트들은 추울 때 물을 뿌리니까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러면 여기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이걸로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추울 때 바닥에 물을 뿌리는 거고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 물이 얼고 녹고 기화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래요.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래요. 바닥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느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이누이트가 용해와 은고, 복사, 기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문단에서 앞서 소개했던 이론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융해와 은고라고 하면은 얼음집을 갖다가 벽돌집으로 만들 때 얼음을 이제 녹이고 다시 얼리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복사라고 하면은 요 빛의 산란 이런 것들과 포함해서 요 온실효과 이런 것들도 들고 있죠. 빛의 산란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물을 뿌리는 그런 현상들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진 않았을 거래요. 그러나 그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이런 것들 첨가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했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이글루가 가지는 의의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다음으로 볼 글은 요 붕당에 관한 글인데 요 가나 정해진 가부터 막까지의 문단을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라 해요.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에서 생긴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서로를 이해한다라는 뜻의 이해가 아닌 이익과 손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를수록 당파는 굳어진대요. 이 문장을 요약을 해서 제시를 하자면 당파의 형성과 붕당의 변천은 이해에 달렸다 라고 그냥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해가 붕당을 좌우하는 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과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면 이 가 문단을 요약했을 때는 이해가 곧 붕당을 좌우한다. 이 악센트를 되게 세게 쥐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첫 문단이기도 하고 첫 문장에서도 붕당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요것을 밝힐 수 있을까 이러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 요것을 밝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자.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유비추론, 유추라고 하는데요.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둘의 공통점 같은 것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붕당을 좌우하는 이 상황을 10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가정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대요. 왜냐면 사람은 10명인데 밥은 한 사발이거든요. 말이 불손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하지만 말 때문이 아니죠. 말 때문이가 아니죠. 한 사발의 밥 때문에, 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다른 날에 또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왜냐면 또 한 사발의 밥이거든요. 밥이 부족합니다. 태도가 공손치 못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그게 아니죠, 사실. 밥이 부족한 겁니다, 또. 다른 날에는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행동이 거칠다고 이번에 일어나는데요. 마침내 어떤 사람이 우라통을 터뜨리고 아예 시끌벅적하게 가세를 한다. 시작은 대수롭지 않으나 마지막엔 크게 된다. 밥 한 공기가 가져오는 이러한 나비 효과 이런 것들. 결국에는 이 집단의 갈등을 좌우하는 거는 밥 한 공기인데 그것이 이해와 동어치환된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로 인해서 붕당이 좌우되듯이 해당 예시에서는 밥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 지금 좌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와 같은 사례를 또 길에서 살펴보면 이러하대요. 오던 자가 어깨를 건드리면 가던 자가 싸움을 건대요. 말이 불손하고 태도가 사나우며 행동이 거칠다. 위에서 언급된 것과 굉장히 뉘앙스가 비슷하죠? 그 말은 끝이 없으나 떳떳하게 성느는 것이 아닌 것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울 때와 똑같다. 따라서 요거와 이 경우는 같다고 하고 묶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윗글의 구조를 도식화해서 쓸 때는 일단 나하고 다는 같은 맥락으로 가져가야 되고 나하고 다는 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도식화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로써 보면 위와 같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인지 말이나 태도,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밥에 달려있다 이거죠. 이해의 연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잘못됨을 장차 고칠 수가 없는 법이다. 따라서 이해가 붕당의 갈등을 좌우하고 밥이 집단의 갈등을 좌우하고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근원적인 문제이다. 가령 오늘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웠으되 내일에는 각기 밥상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여 싸우게 되었던 원인을 없앤다면 한때 헐뜯고 꾸짖던 앙급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는 싸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밥을 충분히 주거나 이해를 충분히 분배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애초에 없애버리면 갈등이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라의 붕당도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 그러면 윗글, 위에 있던 나, 다라 이런 것들의 맥락을 통해서 총 결론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제 유추를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 또는 한 가지 일의 경중에 대해서 마음으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입으로 비방하는 데 지나지 않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시작하나 시작은 대수롭지 않으나 마지막은 크게 된다. 이런 것은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그러나 조정에서는 서로 피 튀기며 싸우고 조정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것이 마치 군령도 없이 사람마다 싸움터에서 후퇴할 줄 모르는 것과 같이 하니 도대체 왜 그러한가. 위에서 말한 유비추론의 결론을 이끌어낸 뒤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와 다가 제시됐고요. 나와 다를 통해서 미루어 본 결론은 라로 귀결이 되고요. 라로 귀결된 결론은 또다시 총결론으로 마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막은 뜨겁고 세찬 모래폭풍이 불어대는 불모지일까? 불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인데 불모지의 뜻을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이 맥락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식 받는 말이 수식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막 중에는 열대 사막도 있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많이 쓰였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라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고지대나 대륙의 내부에 있는 사막과
같이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추운 온대 사막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수용도를 좀 그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불모지는 아니고요. 열대 사막과 온대 사막이 존재하는데 이 온대 사막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지대나 또는 대륙 내부에 위치해서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얘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기후 환경이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사막은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지역을 말하는데 대부분 저緯도와 중緯도에 분포한대요. 저緯도와 중緯도에 분포한다. 그럼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저緯도와 중緯도에 분포하는 사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줄 것 같습니다. 저緯도의 사막은 이러고 바로 저緯도 키워드로 몰아서 유기적으로 이어줬네요. 북회기선이나 남회기선이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데 이 지역은 북회기선이다 남회기선은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의해 반영구적인 고압대가 형성되어 덥고 건조한 기후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뜻하는 것이 사막이죠, 사막. 북회기선에 위치한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열대 사막은 그러면 여기서 맥락으로 알 수 있는 게 열대 사막이라고 제시해 줬으니까 저緯도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열대 사막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수용도를 그릴 때 열대 사막은 저緯도에서 주로 형성이 되고 요거의 원인은 대기 대순환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형성되었대요. 그런데 윤문의 법칙이 문단 구성의 법칙에서 좀 어긋나는 게 있습니다. 분명 북회기선이나 남회기선에 지나는 곳에 위치하는 사막을 둘 다 제시를 해줬어야 됐는데 지금 북회기선에 위치하는 사막만 제시를 해줬어요. 남회기선에 위치하는 사막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로 따로 이것을 내거나 아니면 문단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미국 서부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위도에 분포하던 이 키워드를 몰아서 유기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막과 중국 서부의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 과정은 이와 다르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라고 하면 이 저희도에서 생성되는 대기세대단에 의한 열대 사막의 과정과 다르다. 요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해양에서 유입되는 스비랑 공기의 수분 이동을 차단하며 형성되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라고 하면 중위도 지역에서 형성되는 사막이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는 이러한 과정들은 수분을 함유한 공기가 높은 산맥을 넘어 반대쪽에 도달할 때 수분을 잃게 되어 건조해지기 때문이래요. 한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편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의 전환이 아닌 같은 테마에서 봤을 때의 전환인데 이번에는 그러면 전환을 굳이 써줄 이유가 형성 원인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타클라마칸 사막은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해안과 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뒤에 쪽에 좀 더 강세가 있는 겁니다. 대륙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조건 때문에 형성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한편이 씌었네요. 앞서 설명한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요 온대 사막의 특징 중 하나를 만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거고요. 근데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경우에는 고지대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대륙 내부에 있다는 조건, 이 조건 때문에 한편이라는 접속어가 쓰인 것 같습니다. 대륙 내부로의 이동 과정에서 생기는 공기 중의 수분 손실도 사막 형성의 원인인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사막은 대기대순환, 지형적 특성,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대순환은 저緯도에서 형성되는 열대 사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형적 특성이라고 하면 중위도에서 형성되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나 타클라마칸 사막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리적 위치라고 하면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용도를 그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열대 사막. 열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대기대순환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중위도에서 위치하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아니라 먼저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가 나와야죠.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의 사막은 지리적 요인이 조금 많이 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 같은 경우에는 지리도 있고 그럼 여기는 교집합으로 써줘야겠네요.
지리적 요인은 둘 다 차지를 하지만 타클라마칸 사막은 위치적 요인도 차지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사실 1, 2, 3문단을 통해서 이미 문단의 구성 법칙과 윤문의 법칙 같은 것들을 만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남회기선이 지나는 요 사막은 뭐 문제로 제시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대로 글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열대 사막이든 온대 사막이든 사막의 형성 과정을 지금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글을 마무리해도 되지만, 흥미로운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를 추가하기 위해서 내용을 또 추가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티베트 고원의 건조 지역. 그럼 여기서 건조 지역이라는 워딩을 통해서 사막과 비슷하게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타클라마칸 사막과 인접한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역시도 고지대 또는 대륙 내부에 위치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열대수분 환경에서 서식하던 신제 3기의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점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이 지역이 한때는 저지대의 습일한 지역이었으며, 왜냐하면 생물 화석이 발견되었으니까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저지대의 습일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고지대 또는 대륙 내부에 있는 건조한 지역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그의 원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기존의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히말라야 산맥은 북쪽으로 이동하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의 대륙과 충돌하면서 융기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티베트 고원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이 이론에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이 이론이라고 하면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의 충돌로 인해서 지반이 융기한 것들. 과학자들은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하면 이제 뒤쪽에 추가가 되는 거죠. 태적 지층에 대한 고지작이 특정 결과를 통해 이 지역이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과 함께 융기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총 결론 인과관계, 이 티베트 고원에 인접한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근원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이라는 지각 변동이 관련되어 있다. 그럼 앞서 설명한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려주고 있네요. 호주 대륙의 사막들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어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5천만 년 전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호주 대륙은 지각 변동에 의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극 대륙에서 분리된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회기선 부근의 저위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모단 구성의 법칙을 만족하게 되네요. 그 후 사막의 형성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지각 변동은 일부 사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각 변동에 영향을 받은 사막은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었죠. 타클라마칸 사막은 과거 히말라야 형성이라는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현재 사막으로 남게 되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온대 사막이다. 이것은 타클라마칸 사막이 온대 사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온대 사막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물고 가면 되겠죠.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사막이면서 지형적 특성과 지리적 위치를 동시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대나 대륙 내부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온대 사막이 맞고요. 1문단에 의하는 온대 사막은 여름은 덥지만 겨울에 춥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맞는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윗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산맥은 수비랑 공기의 진입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었었죠. 지구상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사막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중위도나 저위도 지역에 위치한다고 1부단 끝에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형성에는 지형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도 중요하게 적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형적 특성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의한 고지대를 뜻하고요.
지리적 위치라고 하면 대륙 내부에 위치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맞는 맥락이 되고요. A에서 사용된 기역의 검증 방법을 모두 고르래요. 기역은 지각 변동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증거,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보강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화석의 탄소 동위원소뿐만 아니라 퇴적 지층에 대한 고지자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열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현상을 찾아본다?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 가설을 세운 것에 적용된 거는 지각 변동으로 인한 히말라야의 형성으로 인해서 생성된 사막의 형성 이러한 현상을 지금 대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현상은 이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경쟁 가설이라는 것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형이 있는지를 비교한다? 비교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윗글에 따르면 기존 이론에 따르면 지우를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기존 지각 변동 이론에 따르면 요로 해서 이론을 잘 들어맞는 듯 보였다 하면서 결론까지 딱 이렇게 내려준 것을 보아서 기존 이론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도 맞는 맥락이 되겠죠.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니은의 과정과 가장 연관이 깊은 요인, 니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생성된 사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문단의 법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에 지금 보충이 됐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남해기선 부근의 저위도에서 위치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제 열대 사막이 되겠고요. 열대 사막의 주 머리는 아까 대기 대순환해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